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뀔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선거에 대해서 불복 선언을 하고 나섰죠. 일단 당선자가 확정이 된다라면 변수는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불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게 되고 또 소송전을 가게 된다라면 당선자의 확정이 조금 미뤄질 수 있다는 부분들, 또 미국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가지 변수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영향력이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고 있다.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수급의 동향도 좀 바뀌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를 통해서 시장의 일단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수급 주체가 외국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목들에 대한 대응,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에 5천억을 몰빵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에 투자했다라는 의미가 좀 되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주말에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해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매도를 보여주게 되면서 인버스 쪽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곧버스 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자, 시장이 과연 생각대로 하락할 것인지, 변동성이 그렇게 커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여부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본다라면 미국 대선의 종료죠. 네, 바이든의 승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만길이 있는 그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린다라는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어떤 다양한 변수들이 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만길에 따른 부담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주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에 증시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도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지 조금 알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주말장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승 흐름에 대한 부분들의 제동을 좀 걸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은 크게 봤을 경우에 이제 대선에 대한 영향력이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 주 경제 전망들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 미국의 새로운 권력 구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모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방향이 쏠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아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일 테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다음으로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것이 상원을 누가 다수당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 얘기인데, 지금 일단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네, 물론 대선에 불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됐으면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확정되었다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중국 쪽 입장도 굉장히 좀 복잡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역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연설 시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 대한 그런 강경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도 이제 여러가지 계산법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무역 같은 부분들은 이미 무역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 해결이 된 상황인데, 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근데 민주당 쪽은 오히려 보수당인 공화당보다도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좀 더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쪽의 이야기, 소식통을 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중국인들도 상당수는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입장도 이제 새롭게
뭔가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조금 주목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공약들이 실천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에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배터리 관련한 부분들 이쪽으로 수급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증시가 올라온 부분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타나는 어떤 경기적 부양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보다도 대선 전에 너무 많이 주가가 하락함에 따른 그런 기술적 반등 되돌리기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증시의 상승은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빠진 것에 대한 이유 없이 하락한 것에 대한 되돌림이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을 그냥 무조건 장밋빛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지만 이번 주부터는 조금 차분한 상황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뭐 또 한 가지 볼만한 내용은 일단 공화당이 이제 상원을 다수당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 모두 다 장악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제거가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볼만한 부분들은 이제 경기부양책인데 이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는 또 웃기는 게 지금 대선 전에는 이 행정부라든지 공화당 쪽에서도 계속 부양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다소 표적화된 부양책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하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불복하고 나서고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 부양책을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신규 부양책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보면 이제 하원 쪽 낸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는 빨리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또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일단 기대치를 모으고 있었던 부분들이 약간은 좀 이제 희석이 되는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도 다시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 하루에 1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수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억제를 위해서 봉쇄 조치들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봉쇄 조치 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내년 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남아있진 않지만 그 기간 동안에 깽판을 칠 것이다. 뭐 이런 불안감들도 조금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변수들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너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확정적인 어떤 상승을 끌어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자라는 느낌이 더 많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반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국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약간 차분해진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있고요. 변화 같은 부분들은 강하게 상승하거나 강하게 하락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입장, 좀 뭐 내려가더라도 살짝 내려가거나 올라가더라도 살짝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 보면은 10월달에 고용 추세지표 발표, 그 다음에 맥도날드 실적 발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일 날에는 이제 경기 낙관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죠. 그 다음에 그 기업 실적들 뭐 계속 나오고 있고 뭐 특이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일 이제 주 후반이 돼서야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뭐 이 정도에서는 이제 뭔가 조금 개선되는 수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변수가 지나가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후반부 정도가 돼야지만이 조금은 더 나은 그런 형태의 시장 상황이 보여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만길이 이제 주 후반 목요일날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뭐 상방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소폭이나마 계속 올라갈 확률은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시장에 베팅해 볼 만한 그런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일단은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좋은 종목들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세워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관점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되 일단 단기적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가 이제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 물량이 더 많이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는 코스피 시장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역대급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 거의 대체적으로 코스피 상승의 결과로 이어졌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지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달러 약세 국면이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지금 KB증권에서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증시 방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외국인 시대가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 이제 말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좀 들어보는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이 무려 이제 이틀 동안에 1조 5천억 팔았잖아요. 29일, 30일 이틀 동안에 무지하게 팔아먹었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증시는 크게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주가가 상승하는 포지션이 나타났고요. 크게 올라갔었던 그 시기, 지난 주말 정도 되겠죠. 뭐 11월 5일, 뭐 6일 뭐 이런 경우가 될 텐데 요 기간 동안에는 또 외국인들이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또 매수하게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외국인 수급에 달려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휘둘리고 있다. 이런 형태의 느낌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업종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화학주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IT, 가전, 하드웨어, 기계, 운송, 증권, 디스플레이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그 다음에 IT, 그러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많은 종목들 위주의 그런 매매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환율을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달러와의 약세, 원화 강세 이런 부분이 이어지게 될 테고요. 일단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상황, 즉 원화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외국계 자금들은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외국인들은 지금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기 중인 물량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매도를 하는 것을 좀 꺼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일단 들고 있자라는 느낌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가 더 많이 풀리게 되면 이 달러 약세 국면은 더 진행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경기가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정화되기 시작한다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0.72% 빠르게 반등했다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반등하면 왜 경기 부양책입니까? 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의 그 포지션이 좀 이제 그 국채를 이제 팔아먹는 사람들, 즉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갔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뭐 이런 경기 부양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즉 최근에 경기 부양 실망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금리의 어떤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했고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의 그 상승률은 일단 시장의 외국인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 즉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화 위안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좀 효과적인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 국면을 보이게 되는 데다가 원화 위안화의 강세 국면이 더 확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들은 이제 신흥국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기라면 외국인들이 더 유입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 매매의
따르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뭐 제 시황을 통해서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동향을 일단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대형주들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일단 나오게 되면서 개인들은 인버스에 몰빵을 쳤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한 주간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3조 3천억이라는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과열 분위기가 식으면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팔고 다시 저가에 재매수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외국인하고 개인들 간의 그런 싸움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들이 많이 팔아먹은 만큼 그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많이 했겠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1조 9,800억 그러니까 2조 원 정도 순매수를 지난 일주일 동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시장의 중심에 설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죠. 뭐 외국인들이 들어와봤자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동학개미의 힘이 더 세다. 그리고 시장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매도하는 것을 보여주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일 것 같은데 개인들이 팔아먹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또 물론 다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고 있는 물량들 그런 것들이 좀 나올 텐데 외국인들은 지금 일방통행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기조를 계속 확장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흩어지거나 또는 이제 방향이 뭐라고 그럴까요? 반전된 상황에서의 그런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외국인들을 과연 압박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팔아먹는 족족 외국인들이 받아먹게 된다라면 또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대기적인 자금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면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분석이 좀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뭐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이 잠깐씩은 쉬어갈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버스 쪽으로 몰빵을 친다라거나 이런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어렵겠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곧버스라고 해서 레버리지를 걸어주는 그런 인버스 쪽에 많이 투자를 했을 텐데요. 그럼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물타기라는 관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물타기를 한다는 것도 조금 애매하죠. 주가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수급적인 동향이라든지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락하더라도 많이 하락할 거 생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물타기를 하고 주가의 추가 하락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좀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투자 전략, 위험한 투자 전략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인버스 쪽에 대한 대응은 조금 주의를 해보실 필요 있겠고요. 대신에 또 너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따라 들어가시면 좀 그렇죠. 뭐 수혜주다 해가지고 너무 올라온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도 장기적 추세는 살아있다라면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난 이후에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 어떤 매매 타이밍 그런 시점 포착에 대한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시장은 일단 좋다. 시장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들은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겁먹거나 위축되실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쪽 투자 웬만하면 따라서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트럼프는 불복을 하게 나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그 변수들, 변동성, 뭐 불확실성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방향이 결정된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 시장에는 불리한 것보다는 유리한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기대감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번 주는 주 후반부까지 이벤트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수들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동향은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에 주목해달라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 쪽에만 5천억 몰빵을 쳤는데 주가 하락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기다려야 되는 것, 즉 기다리는 관점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가의 하락 쪽 베팅보다는 그 하락 매도를 치는 물량보다 외국인들이 받아서 들어오는 물량이 훨씬 더 많고 또 대기 중인 자금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 쪽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싸워서 얻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자라면 시장과 싸워서 남는 것이라고는 아주 비싼 대가뿐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을 것이다. 네. 시장에 많이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고자 한다면 올라가는 거고요. 내려가고자 한다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 방향, 그 추세, 그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너는 맞고 나는 틀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과 같이 간다, 동행한다라는 느낌을 꼭 여러분들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한 주의 시작, 뭐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성공 투자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셔서 성공 투자 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또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